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3시 라이브는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의학신간, 오늘부터 어깨 통증과 이별합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님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좀 어깨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다가 오늘은 좋은 서적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좀 어깨 건강 관련된 서적인데 좀 많은 분들이 워낙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만큼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오늘 좀 채팅창에 보이듯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과 질문 남겨주시면 그중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책 오늘부터 어깨 통증과 이별합니다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질문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책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이 조금 어떤 좀 지필 배경과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 책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어깨가 네. 아프신 모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깨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염증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는 들어요. 네. 근데 왜 내가 뭐 어깨를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왜 아프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잘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어깨가 그렇죠. 염증 생겼다지? 그리고 네. 뭐 정말 나는 그냥 일만 했는데 네. 특별히 어깨를 많이 안 썼는데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다.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필요한구나, 이런 걸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내 건강한 어깨를 어떻게 좀 더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건강한 어깨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워낙 또 어깨 통증을 겪으시니까 그 제대로 된 원인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총망라한 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원인에 대한 얘기 가장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좀 제가 책을 다 읽어봤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사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가 아닐 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지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그냥 어깨가 아파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3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근육 문제. 그냥 어깨 어제 막 무리를 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네. 아니면 무거운 걸 많이 들었거나 이럴 때 이제 어깨가 좀 아플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정말 어깨 자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목 디스크가 문제가 있어도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어도 어깨가 아픈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깨 아프면 자 여기 아프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 여기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 근육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주무르세요. 그리고 물리치료나 뭐 여러 가지 치료 많이 하고 오시는데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 어깨 문제다. 아니면 어깨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치료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네. 보니까 나중에 목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겹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질환과 목 디스크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어깨 문제하고 근육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때 더 힘든 거죠. 더 헷갈리는 거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헷갈려하고 또 그래서 통증 치료하다 보면 안 낫는다. 그래서 병원을 좀 옮기시죠. 근데 이게 조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원인을 알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당연히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좀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네. 좀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 네. 좀 어떻게 하면 이 감별을 할 수 있을지 좀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PT 잠깐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제 어깨 문제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 디스크 문제, 목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어깨 자체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 2가지를 잘 감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통증의 양상이에요. 자, 환자분이 어깨가 아파서 오면 저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혹시 가만히 있을 때 아프세요? 움직일 때 아프세요? 이걸 첫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가 저는 주로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아파요. 이건 어깨 문제. 뭔가 이렇게도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은 이제 그거는 목 디스크 문제. 그래서 자, 여러분이 어깨 통증을 느낄 때 딱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을 때 아플까? 움직일 때 아플까? 자, 움직일 때 아프면 움직이는 것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끝까지 올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 위까지. 그렇죠. 끝까지 올렸을 때 아니면 뒤로 끝까지 돌렸을 때 끝 동작에서까지도 통증이 있냐 없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보통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네. 근데 끝 동작에서 통증이 느끼냐 안 느끼냐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 없다. 아니면 통증이 있다. 있으면 어깨 문제,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자 일을 하다가 가만히 내 어깨가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증 양상을 보고 두 번째는 네. 언제 증상이 심해지냐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예요. 네. 가만히 있을 때 막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여기 어깨가 막 아프면서 뭔가 내려와요. 네. 그러면 그때 팔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아픈 쪽 팔을 만세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옆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는 그렇죠? 거죠. 네. 옆쪽이나 앞쪽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네. 만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만세하면 갑자기 그 아팠던 느낌들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거는 목 디스크예요. 혹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신경이 네.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조금 들면 좀 덜 눌려요. 아, 눌리는 게 좀 해방돼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저린 거예요. 아. 그래서 환자분들이 심한 분들은 어떻게 오냐면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옵니다. 저 진료실에. 안녕하세요. 왜냐면 너무 아파서 이러면서 팔을 그냥 위로 올리고 와요. 너무 아파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러면 그것만 오늘 봐도 들어오실 때부터 딱 아시겠네요. 알죠. 목 디스크 오셨구나.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면 자 팔을 들 때 말고 목을 뒤로 젖히는 거예요. 네. 자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 요것도 목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저한테 스스로 좋다.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냐면 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 있을 때는 스퍼링 테스트라고 유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특징적으로 목을 뒤로 하고 바깥쪽으로 하면서 이걸 눌러보는 건데 이미 심한 분들은 목을 뒤로 젖히기만 해도 쫙 증상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밤에 목 디스크 할 때는 야간통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좀 더 아파오냐?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아니면 목을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요걸 보면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픈 위치가 중요한데 네. 통증이 아픈데 어깨 문제는 팔꿈치까지만 아픈 거예요. 어깨 문제는 여기까지만 아픈 그렇죠. 거죠. 여기까지. 네. 팔꿈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는 당연히 신경이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죠? 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프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팔이 아파서 왔는데 어깨가 아프지만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손까지 아파요. 그러면 요거는 목 디스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총 3가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팔을 들었을 때 끝까지 들었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목을 뒤로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가 줄어드는가. 마지막 3번째는 통증이 팔꿈치까지 있는가 손까지 내려오는가. 요 3가지를 잘 판단하시면 내가 간단하지만 목 디스크가 있을까 아니면 어깨 문제가 있을까 요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예외 사례가 조금은 그렇죠. 있겠지만 네.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환자분 오셨을 때 이렇게 질문만 해봐도 네. 환자분들이 대충 뭐가 목이 문제일 것이다 아니면 어깨가 문제가 조금은 판단할 수 있어요. 본인 환자 스스로도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면서 그럼요. 나는 M원대가 아픈가 좀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제대로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요거 감별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자세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어깨 건강과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세 하면은 허리 건강이나 이런 것만 일반인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어깨는 좀 자세랑 상관없지 않을까 했는데 왜 관련이 좀 큰 걸까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책을 쓸 때 제가 늘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료실 오면 어깨 사진만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체 사진을 찍어드려요. 그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어깨 아픈데 왜 척추를 찍으시지? 약간 돈 더 받으려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가인진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면 환자분 너무 시원해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깨가 아팠는데 궁금했거든요. 그냥 병원 가면 염증 있다 그러고 그냥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네.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 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몸이라는 거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 힘줄. 그 다음에 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라는 건 총체적으로 이 4가지가 다 아우러져서 원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서서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자, 저도 사실은 일자목이에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맨날 이제 진료실에서 앉아서 컴퓨터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래서 저희 딸한테 혼나요. 아빠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도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일자목 그리고 맞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는데 대부분 뭘 하시냐면 진짜 핸드폰 이러고 계시잖아요. 다 숙이고 계세요. 네. 다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일자목 거북목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맞습니다. 일자목 거북목은 단순하게 목만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꼭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정상 자세에서는 머리 무게가 평균적으로 5kg입니다. 5kg. 네. 그런데 일자목 거북목이 되면 즉 목이 앞으로 점점점 나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최대 15kg까지 늘어나요.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분들은 그냥 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자세만 있으면 누른 하중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지를 못 하세요. 계속 눌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20대, 30대 어떻죠? 회복 능력이 좋아요. 그렇죠. 잠만 자도 근육이 다 풀려요. 네. 그런데 50대 병원에 제일 많이 오세요. 어깨 문제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쌓이면서 회복이 안 되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누적되는 그렇죠. 거군요. 자, 그러면 누르는 하중이 증가하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짧아지겠죠. 네.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면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모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어깨 모형입니다, 여러분. 어깨. 자, 어깨는 잘 보시면 이 뼈와 들어드릴까요? 네. 네, 설명해 감사합니다. 주시죠. 네. 자, 이 뼈와 네. 밑에 힘줄 이 사이에서 이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깨를 움직일 때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누른 하중이 증가하면 어깨 사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좁아지면 마찰이 더 세게 심해집니다. 일어나군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나는 어깨를 안 썼어요. 당연히 많이 안 쓰셨겠죠. 그런데 누른 하중이 증가하면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조금만 써도 마찰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 마찰이 심해지니까 염증이 생겨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손상이 일어나다 보면 어깨에서 스스로 석회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마찰이 심해지면 힘줄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생겨요. 파열. 그래서 네.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 힘줄에 손상이 오면서 내 몸에서 스스로 석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부딪히면서 또 힘줄에 구멍이 생기고 이게 점점 어깨가 나빠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많이 쓴다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잘못 이해하시냐면 나는 정말 어깨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네. 저는 운동 열심히 했는데 아파서 왔어요. 나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그렇죠. 좋아지려고 했는데. 건강하려고 왔는데 네. 운동하고 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운동을 했는데 왜 아프지? 근데 뭘 모르시냐면 이 구조적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미 근육은 단축돼 있어요. 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게 더 단축이 되죠. 네.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마찰이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 운동 또 열심히 해요. 그럼 또 나빠져요. 그래서 또 좋아졌다 또 나빠지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깨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난 염증이 잘 생길까? 나는 뭐가 문제지? 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냅다 운동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절대 안 악화시킬 됩니다. 수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 꼭 좀 이 자세에 대한 것 설명 꼭 드려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면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깨 아프면 막 약도 먹고 맞습니다. 그냥 주사만 계속 맞으시는 거예요. 관절에 좋은 영양제 먹고 막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오시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어깨를 내가 좀 더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꼭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약간 이런 근육 운동한다, 관절 운동한다가 보다는 이 안 좋아진 환경을 개선해주는 움직임을 자세나 그걸 움직임을 하면서 그걸 네.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셔야 돼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운동은 2가지로 설명드릴 건데 네. 하나는 스트레칭이고 근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만 하죠? 근력 운동. 네, 이렇게만 하시잖아요. 네, 근력 운동 엄청 하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질 것 같으면 병원은 망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려요. 네. 환자분 운동 열심히 하시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운동만 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병원은 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렇죠. 제대로 된 이제 자세와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다. 네. 꼭 이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깨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이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어깨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표현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있었습니다. 사실 골든타임 하면은 뭔가 되게 응급질환 이렇게 좀 상상이 되는데 어깨에서의 골든타임은 좀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연관이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팠어요. 그러면 나는 별로 한 게 없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근육 문제겠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주무르고 그냥 뭐 물리치료 마사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치료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생명을 다루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 어떤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좀 쉽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더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림으로써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더 자주 재발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깨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50대였어요. 네. 50대인데 환자분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이 짧아지고. 그렇죠. 조금씩 아파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운동해서 그래. 이거 뭐 운동. 근육통이다. 그렇지. 근육통이다. 근육통이야 하고 또 열심히 운동한 거예요. 네. 아픔을 이기면서 좋아질 거야.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아지시거든요. 더 안 좋아지죠. 그렇죠. 환자분도 이건 아니다. 근육이 늘어난 느낌이 아니라 관절이 망가지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뭔가가 내가 이전에 느꼈던 건 다르게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렇게 환자분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체크해 보니까 이건 어깨 문제인 거예요. 어깨 문제고 그리고 양상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50대에 이 정도 통증이 낫지 않고 그러면 전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어깨 힘줄의 상태. 자, 많은 분이 좀 헷갈려하는 게 팔을 내가 들 수 있으면 힘줄이 괜찮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힘줄이 끊어져도 처음에는 구멍이 조금만 생겨요. 네.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팔을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부분 파열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전층 파열인데 크기가 조그마면 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나 이 팔을 드는데 당연히 힘줄 괜찮지 라고 오해를 하시면서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치료만 하시는 거예요. 저 일반 입장에서는 힘줄이 손상이 됐으면 아예 들 수도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생각하는 아닌 거군요. 거예요. 힘줄이 구멍이 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못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50대에 이렇게 되시면 꼭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처음에는 환자분도 아니 내가 운동도 했고 뭐 지금 팔을 드는데 무슨 MRI까지 찍어야 돼? 근데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조금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했을 때 조금 해결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찍었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파열이 그렇죠. 돼 있던 거죠. 전층 파열이고 환자분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50대에 어깨 운동을 열심히 했고 팔을 들 수 있었어요. 힘줄 파열은 1도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운동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운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골든타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주 이상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단순 근육통 문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무거운 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해지죠. 좋아지죠. 보통 한 3, 4일만 있어도 근육이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오세요. 그냥 네. 대부분 안 오세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 넘어간다? 그러면 좀 긴장하셔야 돼요. 2주가 왜 넘어가지? 그리고 아까 움직일 때 계속 아프네? 그리고 야간통이 이제 생기기 시작. 밤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 올릴 때 아프면서 갑자기 힘이 뚝 빠지는 느낌. 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면 이거는 어깨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이주 법칙, 그 다음에 아쿠아의 법칙, 뭐 기능 상실의 법칙 등등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야간 통증의 법칙, 뭐 다른 증상도 같이 겹치는. 자, 요런 게 있으면 단순하게 근육통이야 아니면 어깨 힘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특히 어깨는 50대에 가장 많이 병원에 오세요.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50대. 그래서 50견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50대 가장 많이 오니까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그래서 50대 병원 가장 많이 오시는데 50대에 특히 어깨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 통증이 뭔가 야간통이 오고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꼭 한번 감별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요 법칙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 골든타임이 없는 질병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50견입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뭐냐면 50견은 언제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어떤 환자분은 뭐 1기 때 올 수도 있고 2기 때 올 수도 있고 뭐 3기 때 4기 때 어떤 때 와도 50견은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왜?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50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치료한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잘 치료만 하면 50견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열심히 좋은 치료 방법을 하신다면 50견은 골든타임 없이 언제든 오셔도 회복을 잘 하실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십견 치료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브리즈망 시술에 대해서 요 챕터를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십견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시술이고 얼마나 효과적이길래 이렇게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 오십견은 교과서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오십견은 교과서에 2년에서 3년 정도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고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오십견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십견은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아파서 못 올린 것과 정말 굳어져서 못 올린 것 환자분 감별이 안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팔을 못 올려요. 오십견이다. 아, 못 올리기만 하면 오십견이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오십견 왔네.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좋아졌네. 이거 오십견 몇 개월만 운동하면 좋아져.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십견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십견은 6개월 만에 좋아졌다?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오십견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좋아졌다? 절대 아니에요. 그 오십견 진단이 잘못돼요. 이분은 좀 어떤 케이스 건가요,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죠. 아, 다른 거였군요. 그렇죠. 그냥. 다른 거였는데 마치 오십견처럼 오해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좀 잘못 진단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파서 안 올라가는데 환자가 못 올리니까 아이고 오십견 오셨네요. 환자분 팔을 안 올려보시고. 워낙 흔한 거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죠. 속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오십견, 그 운동하면 좋아져. 그거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와봤는데 뭐 3, 4개월만 하니까 점점 그렇죠. 좋아지더라. 그래서 요즘 네.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오십견 제대로 알아본 분들은 절대 동의를 못 하세요. 왜? 이건 정말 환자분이 최근에도 오셨는데 너무 아파서 밤에 울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병원에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받았는데 너무 아파져가지고 진짜 밤에 엉엉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오십견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십견은 이게 정말 오십견 제대로 오십견이 걸린 분들은요. 정말 동의를 못 합니다. 6개월 만에 좋아졌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십견은 치료가 뭐냐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통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염증에 대한 치료. 세 번째는 운동범위에 대한 치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십견은 어떻게 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뉩니다. 4단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는 되게 헷갈려요. 자, 1단계는 끝에만 아파요. 팔이 다 올라가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저도 헷갈려요. 여기까지는 멀쩡한데 끝에서만 다 올라가요. 네, 다 올라가는데. 1단계는 운동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 갔는데 오십견 아니라 그래. 그리고 저한테 오셨을 때도 저도 처음에는 오십견 아닙니다. 설명드려요.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있다 보면 환자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시면 어깨 운동량을 다 측정을 해놔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치료하다 보면 왜 계속 아프죠? 점점 심해지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오십견 아닐까? 제가 다시 운동량을 체크해봐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들면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었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오십견은 제가 치료하는 것보다 염증 반응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치료 잘못됐다. 이의사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 네. 왜 치료했으면 나아져야지 왜 그렇죠. 나빠지고 있냐. 왜 이러냐. 네. 그래서 2단계에 병원을 옮기세요. 자, 그래서 대부분 2단계 병원을 많이 옮기세요. 왜? 병원 치료했는데 나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이 조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조금 꼭 설명을 드려요. 자, 환자분 처음에 좋아지시는 특히 50대거나 좀 나이가 있으실 때는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치료하다가 안 되면 이거 오십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얘기를 드려요. 환자분 지금은 제가 어깨 충돌 증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십견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십견으로 가지만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네. 설명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그렇죠. 여기 이상하네 하고 가게 의사가 뭐야, 버리는 돌팔이네. 거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좀 빠르시다고 여기 댓글에서 너무 재밌는데 좀 천천히 아,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천천히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오십견일 때는 1단계에서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2단계로 잡아들면 환자분들이 아프기도 하고 염증도 있고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좀 힘드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럴 때 뭘 하시냐면 병원 가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세요. 자, 스테로이드는 물론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어깨는 스테로이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어깨 힘줄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사 치료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보통 한 번 맞고 좋아졌다 그래요. 기적 이야기예요. 그 스테로이드 맞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 한 번 맞고 정말 좋아졌는데 그러면 스테로이드 맞으셨구나. 몇 개월 뒤면 또 그러면 또 다시 재발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통증이 좋아지면 이거 해결됐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쓰시는 거죠. 막. 그러면 운동도 아까 하시고 막 말씀드렸죠.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 그냥 계속 쓰시다 보면
마찰이 또 심해져요. 그러면 이게 또 그러니까 환자분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복되네. 그게 아니라고 설명드린 거.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한 번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맞으면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얼굴이 붓죠. 푸싱 그런 심- 것들. 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약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 계속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사 맞지 마. 주사 전 못 드립니다. 이게 딱 와요. 너무 아플 때만 뭐 그렇게 좀 그렇죠. 그럴 때는- 구급약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불을 한번 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한 번은 맞으실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일단 염증이 살짝 꺼지니까 통증은 좀 좋아지세요. 살만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운동 범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옷을 입으려고 벗으려고 뭐 씻으려고 셔츠를 해도 입으려고 해도 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너무 네. 속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몸은 자 구조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어깨 문제가 오래되면 어디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깨면 뭐 허리까지 목 가나요? 디스크까지. 목 디스크까지 되나요? 그렇죠. 자 어깨가 일을 못하면 누가 일을 많이 할까요? 자 힘줄이 일을 못하는 거를 승모근, 삼각근 다른 근육들이 일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증은 만성으로 가면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왜 만성 통증을 하면 안 좋냐면 우리 몸은 어깨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죠? 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근육도 일을 더 해줘야 돼요. 무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주위애들이. 그러면 그 근육들도 안 그래도 자세가 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네. 또 일을 시키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디스크 함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깨 문제가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점점 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뭔가 약간 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성 통증으로 가는 걸 그냥 방치하시면 우리 몸은 지금 티가 안 나요. 제일 마지막은 저는 설명드리거든요. 제일 마지막은 디스크다. 목이든 허리든. 그러니까 만성 통증으로 자꾸 놔두시면 몸은 결국은 바빠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스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디스크를 내가 튀어나간지 안 튀어나간지 나는 몰라요. 지금 당장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은 괜찮다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저려요. 팔이 저려요.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 문제가 또 하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설명을 하나 못 드린 게 있었는데 턱관절 있죠. 네, 턱관절이요. 턱관절 문제도 목에 영향을 줘요. 턱관절이랑 목이 이상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심한 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턱관절도 좀 치료해드려요. 또 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턱이라는 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씹죠. 밥 먹을 때 계속 씹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턱도 이게 한쪽이 잠김 현상, 즉 뭐냐면 근육의 단축이 일어납니다. 한쪽이 네. 어느 쪽이든 잠김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환자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틀어지진 않았고 엑스레이를 제가 척추 전체상 찍어보면 얼굴도 약간 비대칭적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기울어져 있군요.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은 인지를 못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턱관절 때문에 목이 또 틀어지죠. 목이 틀어지면 그 아래에 있는 척추도 점점 틀어집니다. 하중을 또 받으니까 그런 건가요? 틀어지니까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 또 몸은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틀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근육이 붙어 있네요. 네. 근육도 또 밸런스가 깨지죠. 근육 사이에 또 뭐가 지나갈까요? 신경이 지나가네요. 신경도 눌리게 되겠죠. 신경이 눌리면 또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또 자극을 받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 인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막 움직임이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또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되게 다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할 때 한 가지만으로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왜 물리치료 계속 받는데 왜 안 낫죠? 당연하죠. 우리 몸은 구조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50견이라는 것도 자 이런 여러 가지 통증 치료, 염증 치료, 그 다음에 운동범위죠.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프리즈망이에요. 또 어떤 건지 좀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자, PPT 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 프리즈망은 제가 이 좁아진 관절낭을 수축된 관절낭을 이걸 제가 늘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면 아프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초음파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 흑소 마취를 합니다. 네. 여기다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하면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마취가 되니까 안 아프겠죠? 그렇죠. 팔에 힘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안 아프시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위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 관절낭을 제가 두두둑 틀어줍니다. 그 정상적인 어깨 운동, 뭐 내회전, 외회전 그런 그렇죠. 거를 다
해드리는 그렇죠. 거군요. 해서 제가 두두둑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다리 찢기 가능하시겠죠? 네. 자, 지금 다리 찢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걸 강제적으로 빵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의 고통에서 아유, 고통의 축제. 죽음이죠.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그냥 눌러버리면 진짜 근육 찢어지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브리즈방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면 큰일 나죠. 왜냐면 환자분 저항하고 잘못하면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소마취가 돼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제가 두두둑 하는데 환자분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별 느낌 안 드시니까. 안 아프니까. 그리고 5분 정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관절낭이 쫙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에 이제 됐을 때 이제 팔을 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방 이제 앞쪽으로 올라가는 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네. 근데 내외전이라고 해서 뒤로 올라가는 건 조금 더 늦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브리즈방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재활하면요, 이제는 회복이 되세요. 이게 이게 찢어진 상태로 이게 그게 유지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3개월 정도 외에 말씀드리자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몸도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늘려놨으니까 내 몸은 손상됐네 하고 다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굳혀버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한 분, 제가 브리즈방 하고 나서 자, 꼭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오셔야 되고 재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오셨죠. 그래서 한 1, 2년 뒤에 딱 오신 거예요. 또 네. 굳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환자분이 처음에 제가 딱 찍어놓거든요. 팔을 잘 올리셨던 글을 딱 보여드리니까 환자분도 내가 이랬구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내가 저렇게 올라갔었구나. 그래서 이 브리즈망이라는 건 너무 좋은 치료인데 하고 나서 그냥 재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신다. 근데 제가 아까 50견을 말씀드렸죠. 3년 고생하는 병이라고. 근데 네. 그걸 3개월 만에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없이 언제든 어떻게든 와도 이 치료를 하고 3개월 지나면 50견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시는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50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니까 수술을 하기 싫고 이건 너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검색을 하시다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도 오시고 부산에도 오시고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걸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잘 모르시고 답답하시고 정말 이런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이런 50견의 이런 게임 체인저 같은 브리즈방 치료가 있다는 걸 좀 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좋은 시술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사실 이게 3개월 동안 재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일부 환자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받고 좀 편하게 지내시다가 한 3, 4개월 있다가 또 받으러 오시고 막 그러신 분은 그런 건 가능할까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견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잘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이 50견 내가 다시금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몇 개월을 고통의 시간을 그렇죠. 겪었는데 3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이럴 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군대 2번 갔다 오라 생각하죠. 안 되죠. 끔찍하죠. 네. 군대 2번 안 되죠. 아니면 이거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거를 다시금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3개월 정도는 내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다. 그렇죠. 환자분들이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 때문에 오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말 50견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고 정말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따라하세요. 이건 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심지어 50견 50대 많이 오신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30대도 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어깨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구나. 왜냐면 20, 30대 요즘 이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핸드폰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깨가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좋더라고요. 아파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구조적인 걸 잘 모르시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정말 어깨 문제가 젊은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즈방 시술이 이렇게 좀 효과적이고 정말 게임 체인저인 거 저희가 좀 잘 배워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시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쉽게 시술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다 좋겠지만 수술이 꼭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기준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럼 두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전근개 전증 파열.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신다면 어깨 수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회전근개 파열을 말씀드렸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분층, 말 그대로 힘줄이 두께가 있거든요. 이 두께가 부분층, 얇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전층은 말 그대로 이 전층이 두께가 다 사라지면서 구멍이 뻥 뚫렸다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샀는데 한 1주, 2주
한 몇 달 입을 땐 괜찮지만 이제 한 1년, 2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해지거나 막 그렇죠. 그러겠죠. 해지겠죠. 보풀레기도 생기고 그래서 좀 해졌다 이거를 부분층 파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자 네. 그런데 너무 좋아서 몇 년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고 빵 뚫리는 그렇죠. 건가요? 구멍이 뻥 나겠죠. 네. 이 구멍이 난 것을 전층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시는 게 전층 파열이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이거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자 옷에 구멍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꼬매야죠. 꼬매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네. 맞아요. 힘줄 파열도 마찬가지거든요. 힘줄 파열도 전층, 자 부분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줄이 파열됐다고 병원 가서 들으시면 꼭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제가 부분층인가요? 전층인가요? 이거를 아시면 쉬워요. 아 부분층이다. 아 그러면 내가 본원적 열심히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전층이다. 아 내가 수술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아, 자 그런데 전층은 중요한 게 크기예요. 사이즈. 처음에 우리가 전층 파열이더라도 힘줄을 어깨를 들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전층 파열, 나는 팔을 들 수 있고 한데 내가 왜 이거가 뭐 수술을 해야 뭐, 되나. 뭐 그렇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년에 3mm씩 커진다고 돼 있어요. 아. 자 왜냐하면 자 어깨 근육은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죠. 쓴다는 건 뭐냐면 이 붙여놔야 돼요. 붙여서 그냥 누워만 있거나. 평생 뭐, 이렇게.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조금씩 드는 거예요. 들다 보면 자 근육이 잡아당기죠. 원래는 전체가 붙어서 똑같은 힘을 받아가지고 분산이 됐었는데 이제는 구멍이 난 곳은 힘을 못 받죠.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100%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들이 점점 이제. 그렇죠. 아. 하중이 계속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도 이제 하나 둘씩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점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힘줄의 전층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그러면 수술하면 예후가 달라져요. 자, 왜냐하면 네. 구멍이 우리가 이제 소, 중, 대 파열이 있습니다. 1cm, 3cm, 5cm. 자, 소 파열일 때는 재파열, 다시금 수술했을 때 재파열의 확률이 5%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파열 15%, 갑자기 높아지는데요. 대파열 30%입니다. 확 높아지네요. 그렇죠. 진짜. 왜냐하면 어깨 힘줄을 꼬맬 때 이 힘줄을 아까 좀 더 모형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힘줄을 꼬매는 거는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아, 땡겨가지고 이제. 그렇죠. 꼬매는 당겨서 거죠. 가져다 놓다 보니까 구멍이 크면 클수록 당겨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고. 그렇죠. 네. 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당겨오다 보면 또 힘줄이 얇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재파열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깨가 전층 파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수술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꼭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제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전층 파열일 때 제가 보여드려요. 70대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분도 1cm 소파열이 있었어요. 근데 환자분은 수술 원치 않아. 저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5개월을 그냥 조심하신 거예요. 네. 뭐 운동 수술 안 하시고. 안 하시고 제가 버텨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4개월쯤 지나서 이제 한 5개월 다 돼가지고 환자분이 저 한번 MRI 찍어보고 싶어요. 좀 잘 유지되는 걱정도 유지됐나? 되고. 네. 그래서 한 1년에 3일이니까 당연히 저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70대인데 조심도 하셨는데 MRI 찍었어요. 근데 1cm에서 얼마 됐을 것 같아요? 3cm? 맞습니다. 맞아요. 3cm.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70대니까 활동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엄청 당연히 전층 파열이니까 조심하셨어요. 그런데 3cm가 돼 있는 거예요. 환자분도 깜짝 놀라시고. 엄청 이제 당장 수술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힘줄의 이 전층 파열은 결국은 점점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물론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원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층 파열과는 다르게 전층 파열은 수축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깨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흔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쓰신 분들의 그렇죠. 한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안 쓰신 분들, 많이 안 썼는데도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좀 아까 말씀하신 좀 구조적 문제처럼 자세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전적인 하여튼 뭐 그런 거 섞여 있는 것 원인이 같아요. 좀 다양한. 그렇죠. 정말로 어르신 할머니셨는데 뭐 어깨를 뭐 그렇게 막 쓰지도 않으셨는데 뭐 농사 짓는 분도 아니신데. 그렇죠. 아니셨는데도 관절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깨를 많이 쓰셨어요? 자기는 많이 안 썼대요. 환자분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관절염이 오면 제일 마지막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마지막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에 어떤 진단명이 붙였든 이 전층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지나도 6개월 이상 됐는데도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수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좀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강조해 주신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운동이 뭐 건강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어떤 종류의 운동이 필수적인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동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하면 대부분 뭐다? 근력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육을 키워야 돼. 여기에만 많이 꽂혀 있으세요. 어깨는 사실 근력만 상관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서 와요. 저는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꼭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운동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첫 번째 스트레칭, 두 번째는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어깨는 첫 번째 아플 때는 스트레칭 위주로 가신다. 두 번째 회복되고 나서는 근력 운동을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는 스트레칭. 그렇죠. 네. 자, 그래서 PPT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트레칭은 뭐 막대기를 이용해서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건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외전 수건을 이용해서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자, 이런 네. 막대기를 이용해서도 끝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를 풀어주는 건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깨 통증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무 밴드. 자, 이런 고무 밴드를 가지고 그 다음은 근력 운동을 하시는 조금 거예요. 장력이 있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외전, 외외전도 하시고 전방 굴곡도 하시고 그다음 뒤쪽 이렇게 옆으로도 해주시고 네. 측방으로도 해주시고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근력 운동을 시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시다가도 아프다. 그럼 어떻게? 또 스트레칭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지 마시고 자, 아프다 그러면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 좀 헷갈려하는 거. 통증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아플까요? 하지 마. 요거 그런 그렇죠. 거죠. 내 몸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걸 이겨 먹으면 문제가 돼요. 음. 우리 몸에서 좋은 신호예요. 통증이 없는 분들은 안 되겠죠. 통증이 그렇죠. 없으면 우리 몸이 망가져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조금 힘드니까 조금 줄이고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 스트레칭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근력 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고 열심히 근력 운동만 하시면 병원 오신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오신다. 그래서 운동은 항상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번갈아서 하셔야 된다라고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기억하기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칭 먼저 하고 근력 운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통증이 생기면 다시 스트레칭 해라. 그렇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네. 훨씬 더 어깨를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거 더 자세한 좀 운동법이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좀 자세한 운동법 궁금하시면 좀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도 만들어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딱 보면 어떻게 운동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통증, 어깨 건강 원인부터 좀 수술에서 운동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깨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면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깨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으로 아니면 주사만 약만 아니면 물리치료만 한 가지만으로 좋아질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는 구조적인 걸 생각하시고 이 구조적인 걸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50견은 언제든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브리즈망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견 때문에 밤에 울지 마시고 또 주위의 카드라 통신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50견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브리즈망 시술을 통해서 건강한 어깨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을 통해서 어깨 통증과 이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저도 몰랐던 뭐 브리즈망 시술이라든지 50견은 뭐 3, 4개월 만에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알게 해서 저는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네. 제가 질문 받는 동안 질문 받고 나서 채팅창에 있는 남겨주신 분 중에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책 선물 드리니까요. 제가 질문 받는 동안에도 채팅 남겨주시면 선정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맨발 정대만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어깨에서 뚝소리가 나는 통증이 시작됐는데 점점 가동 범위가 줄더니
삼각근 부위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어깨 전문의 두 분의 진료를 받았고 두 분 다 MRI를 안 하시고 초음파로 50견 진단하시고 주사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통증이 심한다고 하는데 50견 통증이 이렇게 심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분 50견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전형적인 환자분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50견 제가 말씀드렸지만 2단계 오면요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밤에 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50견은 말씀드린 대로 부지방을 통해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50견 브리지방 치료를 통해서 빨리 치료받으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브리지방 치료가 정말 좋으니까 추천해드리는 거지. 이게 그럼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거니까 한번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보라님 질문인데요. 40대 여성이신데 어깨가 아파서 팔을 뒤로 돌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50견 시작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 통증을 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 아프면 어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팔을 뒤로 돌리는 게 점점 네. 힘들어요, 아파요. 이건 어깨 문제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50견은 어깨가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자, 환자분이 아파서 못 올리는 거랑 굳어져서 못 올리는 거랑 좀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런데 50견은 전방위, 여러 방향.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옆으로 외회전도 안 네. 되고요. 처음에 50견은 제일 먼저 외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 그렇게. 뒤로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50견 시작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치료하다 보면 점점점 통증이 해결도 안 되고 점점 굳어진다면 그건 50견인 거예요. 그래서 50견은 1단계에서 4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는 1단계라면 지금은 여러 질환들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하면서 좀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것만 보고선 뭐 50견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경과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네. 병원 가셔서 감별을 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로스테이션님께서는 브리지방 시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오. 네, 다음 날부터 하루도 안 빼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2달이 됐는데 약간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데 스트레칭을 잘못한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네. 네. 자, 그래서 브리지방 잘 하셨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브리지방 하고 나서 재활 치료. 자, 치료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물론 혼자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병원에 올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같이 통증도 조절되고 염증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놓는다는 건 아니고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충격파도 할 수 있고 도수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 같이 하면서 한다면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예요. 몸의 회복이 뭔가가 혼자 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좀 열심히 병원 치료 하시다가 점점 좋아지면 이제 본인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원에 조금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도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되게 잘하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사는 산이고 물은 셀프님께서 팔을 쓸 때 어깨가 아픕니다. 직업이 목수라 어깨를 많이 쓰는데 쓸 때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고 목 뒤로 젖힐 때도 괜찮고 이렇게 방사통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까 좀 저희가 감별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은 좀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자, 어깨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땐 안 아파요. 네. 그리고 목 뒤로 젖힐 때도 괜찮아. 이거는 목 디스크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깨 질환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팔을 들면 통증이 심해지지 않고 방사통도 없습니다. 자, 아까 팔을 들면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통증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가만히 보면 팔을 들 때 통증은 심하지 않아 했는데 자, 팔을 끝까지 올렸을 때 아니면 뒤로 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요건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증상만을 들어보면 목 디스크 문제보다는 어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고 특히 이제 지금 목수이시니까 어깨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지속적으로 좀 아프다고 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보는 것 이게 사실 필요한 것 같으세요. 요거 좀 단서로 봤을 때는 좀 어깨 문제일 확률이 그렇죠. 높지만 한 번 더 병원 가서 제대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굴럭님께서 40대 남성분이시고 좌측 50견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즘 우측 반경 같은 건 다 되는데요.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양쪽으로 오십견이 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오십견은 치료 안 해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지 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십견이 양쪽으로 올 수 있는데요. 보통은 당뇨, 갑상선,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양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 동시에 오진 않고 이제 한쪽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근데 반대쪽이 이제 딱 아파 오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딱 인지를 합니다. 그때랑 똑같구나. 이거 뭔가 오십견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열심히 스트레칭을 처음에 하세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굳어지면 그냥 오세요. 이제 딱 아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운동해봤자 이 속도가 더 빠른 걸 그렇죠. 아니까.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잘 올라가니 환자분이 딱 아시니까 하는데 점점 이게 끝까지 안 올라가니 이거 굳어졌다. 결국 왔구나. 네. 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반대쪽도 또 치료, 브리즈만 하면 이제 빨리 좋아지시는데 양쪽에 오시는 거는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당이 있거나 갑상선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양쪽으로 좀 올 수 있고, 자, 오십견은 치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낫나요? 제가 방금 이제 쭉 좀 앞쪽에서 다 강조했듯이 오십견은 절대 치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낫는 병이 아니시다. 네. 2, 3년 고생하는 병이다. 그래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십견으로 진단받으셨다면 브리즈망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굴렁님은 너무 지금 집에서만 계시면 치료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꼭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서요. 네. 마지막으로 김갱희님 좀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선정 5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목이었다가 일자목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께 칭찬을 일자목이 네, 칭찬 받았어요. 자세 교정과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도 이렇게 좀 운동이나 자세 교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척추 사진 딱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 동그란 원이 있는데 요 원이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집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네. 크기가 똑같으면 그냥 옆으로만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 작아지면 회전한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그렇죠. 네. 회전하면 크기가 하나는 원근감, 하나는 커지고 작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엑셀을 딱 보면서 크기가 달라졌구나. 그러면 요거는 타고난 측만증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척추 측만증은 완전하게 정상으로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어디에 꽂히시냐면 또 교정에 꽂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100% 교정이 안 됩니다. 환자분 조금은 일자목까지 될 수 있지만 C커브가 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왜? 이미 우리가 측만증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꼬여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꼬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C커브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본인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꽂히시면 또 운동을 너무 하다 보면 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 해도 왜 한다면서 계속 또 무리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자, PPT 한 번만 띄워보실까요? 네. 제가 저희 병원에 오면 제가 이걸 꼭 한번 드리면 명함, 작은 명함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명함 하나 드려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너무 운동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 이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스트레칭을 제가 쫙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운동 중에서도 폼롤러를 굉장히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 근력 운동을 했다. 어떻게 스트레칭하고 풀어주냐? 폼롤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롤러가 등, 허리, 그 다음에 뭐 장경인대 스트레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척추 폼롤러랑 장경인대 스트레칭 요 두 가지만 열심히 좀 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공목까지는 안 가고 일자목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나쁘다고 해서 자꾸 이거를 교정에만 꽂히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완벽한 교정은 안 되지만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내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QR코드가 정말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거 캡처해서 찍으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제가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고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고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하는 스트레칭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QR코드를 진료실에 오면 제가 하나씩 드려요. 처음에 그냥 제 명함인 줄 아시고 가져가시다가 이거 명함이 아니네. 네, 운동요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명함처럼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핸드폰만 딱 있으니까 바로 네. 찍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운동법 책자 같은 경우는 막 이만해가지고 그렇죠.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 요 정도만 하세요. 뭐 또 궁금하신 분은 요 화면을 캡처해서 QR 검색해 보셔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저희 네. 병원에 있는 유튜브 통해서 스트레칭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날 함께님 질문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살 남편분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스트레칭을 따라할 때 걸림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스트레칭인 건지 좋은 스트레칭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어깨에서 스트레칭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외전, 외회전 하면서 이 정도의 스트레칭입니다. 네. 그리고 수건으로 내외전 스트레칭. 자, 이 정도 스트레칭인데 여기에 플러스 뭘 하셔야 되냐면 폼롤러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아까 방금 자, 말씀하셨던 처음에 네. 제가 구조적인 걸 말씀드렸죠. 어깨는 항상 우리 자세가 이렇다. 이렇게 되면 누르는 무게가 항상 더 증가하고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있을 때는 저는 꼭 폼롤러를 꼭 하라 그럽니다. 폼롤러에서 스트레칭 시켜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라운드 숄더 이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깨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더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좀 좋아지시면 그 다음에는 뭘 하시면 되냐면 견갑골, 날개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개뼈가 붕 뜨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날개뼈가 붕 뜨면 자, 이게 어깨 견봉 위쪽에 있는 지붕이에요. 날개뼈가 있는데 날개뼈가 근육이 딱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부딪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견갑골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할 때 월 푸시업이라 그래서 네. 쭉 할 때 보통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고 편 상태에서 그냥 어깨만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자, 뭐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뒤로 잡아당겨서 뒤로 견갑골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잡아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견갑골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고무 밴드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견갑골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운동만으로는 어깨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료하면서 또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날 함께님까지 질문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아까 50견으로 네. 보통 받으셨던 네. 뭐 굴렁님이실까요? 요 좀 분이실까요? 더 위에 아까 전에 네. 50견인데 네. 50견인데 50견인데 스트레칭 스트레칭 어떤 분이실까요? 요 맨발 정대만 맨발 정대만님. 예. 요분 그럼 한 분 선정해드리고 요분 하나 저희가 책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프트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있습니다. 애프터레인 기프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몇 분 선정해 볼까요? 네. 저희가 모든 날 함께님이 이제 또 운동 어떤 거 할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자세히 나와 있는 책 요거 네. 보여드리고 좀 열심히 써주신 오영도님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까요? 왕크 왕기입니다 님께서 부모님이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오영도님, 모든 날 함께님, 왕크 왕기입니다님, 굴럭님, 저 굴럭 저희가 말씀드린. 굴럭님 여기 50개 있으시니까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굴럭님, 맨발 정대만님까지 이렇게 5분 저희가 기프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여기 채팅창이 안 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네, 오늘 이렇게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 오늘부터 어깨 통증과 이별합니다라는 의학신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채팅 쳐주셨는데 채팅 남겨주신 선생님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